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2026년도 경마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올해와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에 영천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바뀌는 부분이 많고, 올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올해 휴장이 3번 있습니다. 2월 구정이죠. 휴장하고 그리고 9월 추석 휴장. 이거는 올해와 내년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혹서기 휴장이 좀 바뀝니다. 현재 혹서기 휴장은 그동안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마는 열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아예 서울, 제주, 부산 한 주 몰아서 쉽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마가 중단이 됩니다. 그게 7월 31일부터 8월 2일 이 혹서기 휴장으로 휴장이 시행된다는 점 좀 바뀌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 공휴 경마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펼쳐졌죠. 월요일 경마가 했는데 내년에는 3번 펼쳐집니다. 월요일 경마를 하는 게 2월 27일부터 3월 2일, 그리고 8월 14일부터 8월 17일, 그리고 9월 25일부터 9월 27일 이렇게 3일간 펼쳐지는데, 부산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월요일 경마는 이제 통상적으로 서울과 제주 이렇게 묶어서 월요일 3일간 펼쳐집니다. 금요일은 똑같죠. 금, 토, 일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주 수가 한두 개 정도 차이 나는 거지 크게 큰 차이는 없고, 월요일은 서울 10개, 제주 7개, 그리고 서울 11개, 제주 5개, 그리고 서울 10개, 제주 7개, 이런 식으로 월요일에 서울과 제주에서 이렇게 경마가 펼쳐집니다. 그 날짜가 3월 2일, 8월 17일, 9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영천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서 순회 경마 기간, 그러니까 영천 말들, 부산 말들이 영천에 가서 경주를 뛰겠죠. 그때 좀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영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영천이 있으면은, 서울 말이 부산 원정을 간다 그러면은 바로 영천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산 찍고 영천을 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천에서는 대선 경주를 거의 안 하고, 일요일 날 펼쳐지던 서울 대선 경주들이 전부 다 금요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옮겨지는 거죠. 내년 상반기는 그대로 하고, 그 대표적인 경주가 강서구청장배, 김해시장배, 경남도지사배, 국제신문배, 경남도민일보배, 브리더스컵 퀸, 그리고 KRA 스프린트, 이런 경주들은 금요일 날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경마 팬들보다는 마주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외산 앞말 그리고 남방구산, 즉 다시 말해서 호주말들이죠, 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산 앞말 남방구산이 육성심사 합격을 하면은 국산마와 동일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게 뭐냐면은, 내년에 국산마 인센티브가 육성시, 경매시 인센티브가 상당히 세져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산 앞말들의 적극적인 구매,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에서 사오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좀 다각도로 도입을 하라는 마사의 의도인데, 마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외산마들이 보통 1살 아니면은 2살 때 도입이 됩니다. 2살 때 도입이 되는 말들은 미국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오죠. 보통 트레이닝 세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닝 세일 아니면 브리잡 세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돌아오고, 그런데 2살짜리는 미국에서 이미 훈련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완성도가 이만큼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2살에 들어오는 말들은 그냥 육성 훈련 들어가면은 거의 한 달 만에 합격을 해요. 이미 기초 저게 다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육성 합격을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제주 한번 찍고, 그리고 육성 합격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챔피언스컵이 지난주에 펼쳐졌어요. 이 경주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경주에 출전했던 말들이 거의 다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챔피언스컵은 코리아컵에 오겠죠. 지금 현재 많은 팬분들이 이거 외화 낭비다, 왜
외국 말들, 특히 일본 말들한테 그런 큰 상금을 주면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싫어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코리아컵이 처음 생겼을 때와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옛날에는 일본에서 코리아컵에 오는 말들이 능력치가 처지는 말들이 많이 왔어요. 솔직히. 거의 지방 경마장 아니면 중앙 경마장 좀 하위권 말들이 왔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코리아컵에 오는 말들이 적어도 중앙 경마장 중상급 모래 말들이 와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본 그 경마 팬들도. 그 경마 관계자들도. 지금 현재 코리아컵이 일본 말들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중급은 이상이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중상급이에요. 만약 이게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상급 경주마가 올 거예요. 그만큼 한국 경주마들의 능력 자체가 신장이 되었고, 그게 뭐 코리아컵에 의한 영향이든 아니든 어쨌든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코리아컵이 당분간 유지가 되는 게 훨씬 한국 경마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이 더트주로 지원 경주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중앙 경마장에서 펼쳐지고 1개는 지방 경마장에서 펼쳐집니다. 그 중앙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지원 경주가 페브러리 스테이크스, 뭐 경주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월 달에 펼쳐지고, 이 챔피언스컵은 12월에 펼쳐졌죠. 그리고 지방 아직 안 펼쳐졌어요. 다다음 주에 펼쳐지는 게 일본 오이 경마장, 지방 경마장에서 열리는 동경 대상전 도쿄 다이스 쇼텐이라고 합니다. 요게 유일하게 일본에서 지원으로 펼쳐지는 지원 경주, 세계 경주이고, 재팬 그레이드 1 경주는 좀 많습니다. 한 12개 됩니다. 전 일본 2세 우전, 이건 2세마 경주니까 우리나라 뭐 코리아컵에 올 일은 없고, 그럼 나머지 말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말들이 코리아컵에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와사키 기넨, 가시와 기넨, 사키타마 하이, 그리고 테이오쇼, 그리고 마일 챔피언십, JBC 클래식, JBC 스프린트, JBC, 이게 클래식입니다. 제 앞에는 JBC 레이디 클래식이고, 특히 이 JBC 클래식이라든가 스프린트, 요 경주에 나오는 말들이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JBC는 재팬 브리더스 일본 생산자 협회에서 하는 경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더트 상관 경주가 있죠.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작년까지 없다가 더트 상관 경주, 물론 뭐 동경 경마장 상관이라든가 남동간 상관이라든가 이런 게 암묵적으로 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더트주로 상관 경주는 일본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전부 다 재팬 원이고, 하네다 하이, 그리고 동경 더비, 그리고 재팬 더트 클래식, 이 3개가 일본 더트 상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챔피언스컵은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은 경주죠. 일본은 지원은 해외에 개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 갈 수가 있죠. 나중에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리나라 경주말 수준이 올라간다면은 이 일본 더트 지원 아니면은 재팬원 이런 경주에 충분히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챔피언스컵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은, 우승은 W 하트 본드가 우승을 했어요. 부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2, 3차기 국내 팬들한테 익숙하죠. 램제트와 윌슨 테소로입니다. 윌슨 테소로 2착했죠. 코리아컵. 램제트 코리아컵 3착을 했죠. 물론 일본 말들끼리 싸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원 경주에 나오는 최상위 클래스의 경주마들이 이제 코리아컵에 온다는 것은 한국 경마의 한 단계 발전을 하는데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등이 이 말도 코리아컵에 출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출전 승인까지 받았는데 사정상 못 온 말이에요. 메이쇼 하리오라고, 일본에서 8살이죠. 굉장히 좀 달고 다른 능력 있는 경주마였고, 저도 뭐 이 메이쇼 하리오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경주마입니다. 경주마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 1등 나루카미였습니다.
이 나루카미가 13등을 했어요. 인기 1등인데 올해 3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창 커나가고 있는 말이고 썬더스노우의 자마입니다. 썬더스노우는 아일랜드 말입니다. 그리고 모계 라인은 이제 뭐 딥 임팩트, 그리고 모계는 뭐 다이나포머 미국 이런 혈통인데 미국이긴 하지만 미국 잔디 혈통입니다. 이 나루카미가 최근 4연승으로 엄청나게 잘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챔피언스컵에도 당연히 압도적인 인기 1등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는데 13착 부진을 했죠. 이 나루카미 같은 경우는 내추럴라이즈가 원래 일본 더트 상관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네다 하이 그리고 일본 동경 더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2비 2관을 달성을 했고 재팬 더트 클래식만 먹으면은 상관 최초의 일본 더트 상관 달성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일본 목장에서 생산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장 관계자들 그리고 뭐 마주들 다 그 오이 경마장에 갔더라고요. 그 사진들도 보내주고 하던데 어쨌든 이 내추럴라이저가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루카미가 우승을 했는데 착차가 컸어요. 확실히 능력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와 세다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졸전을 펼쳤죠. 이때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개를 나름 못 푼 건 아니에요. 외곽 돌았긴 했지만 그 정도 외곽은 누구나 돌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은 이렇게 도는 경주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경주에 약해요. 그 이전에도 약점을 보여주었어요. 이 경주가 주코 경마장, 중앙경마장이 주코 경마장에서 열리는데 중앙경마장 주코 경마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졸전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그리고 수월하게 선두권에 나서지 못한 것도 패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나루카미가 당장 코리아컵에는 오지 않을 거예요. 두바이 위주로 공략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코리아컵에 오더라도 코리아컵 역시 이런 식의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걸 조교사나 마주나 모를 리가 없으니까는. 혈통적으로는 부마는 썬더스노우입니다. 썬더스노우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말이긴 하지만 두바이 월드컵 2연패를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계는 전형적인 잔디 라인이에요. 근데 이 말이 모래주로 잘 뛴다는 것은 썬더스노우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썬더스노우가 현재 일본 리딩 사이어 12위입니다. 근데 다른 말들 리딩 사이어는 자마들의 상금으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출전을 많이 하고 자마가 많으면 유리한데, 이 썬더스노우는 다른 그 상위권 말들에 비해서 한 출전 횟수가 한 500회 적어요. 다른 말들은 거의 2000회를 했는데 이 썬더스노우는 1500회 정도밖에 자마들이 출전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AI 평균 수득 상금이 1.65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말들보다 1.65배를 더 번다는 거고, 중상 대상경주 AI가 무려 2.87입니다. 물론 중상경주이다 보니까 상금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대상급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모래주로 대상급 말들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일본 썸머 세일이라든가 셀렉트 세일 아니면 그런 세일에 한국 분들이 갑니다. 가면은 이 썬더스노우 자마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한 이 W 하트본드, 이 말은 키즈나의 자마예요. 키즈나는 작년에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죠, 교배료가. 샤데이 스텔리온 스테이션에서 작년에 2천만 원을 받았던 말이 딱 세 두가 있어요. 그 중에 한두가 키즈나고 나머지 두 마리가 이퀴녹스, 키타산 블랙입니다. 근데 이 이퀴녹스와 키타산 블랙은 원래 2,500만 원, 5천만 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키즈나는 똑같이 2천만 원이고, 사실 원래 자마들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키즈나가 인상이 돼야 되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2025년도 일본 리딩 사이어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래주로는 리딩 사이어 2등입니다. 모래주로 리딩 사이어 1등은 드래퐁입니다. 그래서 드래퐁도 원래 500만 원에서 내년에 800만 원으로 교배료가 대폭 상승이 됐고,
이 키즈나의 가장 큰 장점은 자마들이 잔디에도 잘 뛰지만 모래도 너무 잘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카메하메하 같은 말입니다. 킹 카메하메하도 뭐 잔디 모래 가릴 것 없이 좋은 자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 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도 그 썬더스노우와 비슷하게 자마들의 출전 횟수가 500회 정도로 많지가 않았어요. 모래주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AI가 2.28, 그러니까 평균 말들보다 상금을 2배 넘게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대상경주에서는 거의 3.7배니까 거의 4배를 벌어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키즈나의 자마들은 상당히 인기를 누릴 것이고, 국내에서 뭐 대상급 말을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즈나의 자마를 사오는 것도 괜찮긴 할 텐데, 자마들이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뭐 3억 이런 수준으로 못 삽니다. 3억, 5억 이런 수준으로는 정말 못 사오고, 적어도 5억 이상의 자마들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5억 이상의 말겹에 대해서 상금으로 이 말값을 뽑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대상경주 한두 개는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래주로 리딩 사이어는 드레퐁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3등이 호코 다루마에입니다. 호코 다루마에는 자마들 가격도 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 2억이면은 나름 양호한 자마들을 사올 수 있는 자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배료는 올해도 300만 원이고 내년에도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한 W 하트 본드 같은 경우는 데뷔 후 이후에 5연승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첫 그레이드 재팬 그레이드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2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코스 레코드를 기록했죠. 경마장 기록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챔피언스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W 하트 본드 같은 경우는 앞말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조만간 종빈마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요즘 경주력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윌슨 테소로라든가 nem제트 이런 말들, 그리고 메이쇼 하리오가 이번 경주 4착을 했어요. 인기 8등인가 그랬는데, 근데 이 메이쇼 하리오는 이제 시스말로 갔습니다. 이스터 스터드라는 목장에서 이제 시스말 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교배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 하트 본드 그리고 윌슨 테소로 2번 8번인데, 이 윌슨 테소로와 W 하트 본드는 맨 마지막에 코차 싸움을 해요.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주였고, nem제트는 좀 착차가 있었습니다. 3등, 4등은 좀 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8번 두 마리가 선두 뒤에서 선입전개를 펼칩니다. 선두 뒤에서 따라가는 말이 2번 W 하트 본드이고, 그리고 제일 인기가 있었던 저 나루카미는 그 W 하트 본드 뒤에서 외곽 전개합니다. 그리고 8번은 내측에서 곱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슨 바로우즈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바로우즈 마명을 쓰는 분이 바로 일본에서도 바로우즈 마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이 말이 2번 마가 우승을 한 W 하트 본드입니다. 그리고 내측에서 이제 윌슨 테소로가 저게 잘 안 나오죠. 진로가 안 나오면서 하고, 그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나루카미는 뒤로 확 처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윌슨 테소로가 역전 추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W 하트 본드도 상당히 좀 근성 있게 뛰더라고요. 이렇게 코차로 경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2026년도 경마 계획 그리고 일본에서 펼쳐진 챔피언스컵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